안녕하세요. 붓캐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챕터 2 인간의 몸은 스스로 청소한다 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신께서 당신이 원하면 선물을 줄 테니 하나만 말해보라 면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은 아마도 평생 쓰고도 남을 수백만 달러의 돈일 것이다. 그러나 신께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고 말해보라면 오랜 생각 끝에 아마도 100세까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수정할 것이다.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돈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시체처럼 병원에 누워 있다면, 돈은 많은데 인공장기를 달고 있는 탓에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계를 10번, 100번 여행해도 남는 돈이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꼼짝할 수도 없다면,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면 부자 중에 병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바로 그 신께서 당신에게 아주 오래전에 선물로 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은 본인 책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헬스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살을 빼왔다. 당신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인생의 질을 높이고 장수하는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날씬한 몸매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하염없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복잡한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 때쯤 그것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질병이라는 주제는 이익만 추구하려는 상업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에 의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설마 이 책을 읽고 실천하기만 하면 살이 빠지고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복잡한 이론을 단순하게 설명할 것이다. 내가 당신의 의심을 걷어내 주겠다. 나는 자신 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 법이다. 어떤 것을 모두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이론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본인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각종 어려운 용어를 인용하면서 상대방을 복종시키려 끙끙대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말이 많은 법이다. 몸 청소는 왜 중요한가? 복잡한 자동차 엔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각 부속품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 그러나 운전법만 배우면 어느 누구라도 손쉽게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 자동차는 연료만 넣으면 달리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달리기 원한다면 엔진 오일을 정기적으로 갈아주기만 하면 된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않으면 부속품 속에 찌꺼기가 끼게 되고 결국 자동차는 고장으로 멈추게 된다. 엔진 오일을 오랫동안 갈지 않으면 오일이 진흙처럼 진해져서 굳어지기 때문이다. 더러운 엔진 오일을 깨끗한 오일로 정기적으로 바꾸어 줘야 하는 이유다. 차의 외부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차의 내부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물청소를 하고 광택을 내고 새 페인트 칠을 해서 신형 고급차처럼 보이게 해도 소용없다. 엔진 오일을 바꾸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의 몸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처럼 당신의 몸도 연료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생겨야 인간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엔진이 진흙 같은 물질로 더러워졌을 때 새 엔진 오일로 갈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 몸의 내부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생활 습관의 결과에 따라 독소가 몸에 쌓이면 그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작동을 방해한다. 그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몸은 그 찌꺼기와 독소를 스스로 방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가 어떻게 700만 년을 진화하면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로 살아남았겠느냐 말이다. 인간의 몸은 아주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아주 완벽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전혀 생소한 환경에 노출되면 삐걱거리고 아우성을 치기 마련이다. 결국 독소와 찌꺼기가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독소와 찌꺼기와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가지 통로가 있다. 첫째, 우리 몸은 매일 수십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데 그 낡은 세포는 독소로 가득 차 있다. 당연히 낡은 세포는 몸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에 의해서 독소와 찌꺼기가 생산된다. 그런 독소들이 새롭고 신선한 세포들과 결합하면 문제를 일으킨다. 쓰레기는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몸의 내부가 잘 청소되어 있으면 몸은 활발히 작동한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매일 목욕을 해서 몸을 청결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 내부의 대청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옷장을 정리하고 욕실을 청결히 하고 방바닥을 물걸레질하고 가스레인지를 깨끗이 닦으라는 얘기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집을 가득 채우라는 얘기다. 이처럼 단순하고 상식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는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매일 더운 물로 샤워를 하고 먼지 한 톨 없는 새 옷을 입고 파티에 나가면서도 정작 찌꺼기 가득한 몸의 내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물걸레로 깨끗이 닦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을 온갖 회개망측한 페인트로 칠을 하고 화학약품을 뿌리면서 방청소를 하고 있는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단 한 번도 몸의 내부를 청소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아왔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심지어는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교육은 하지 않는다.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닌가? 수천억 달러의 예산이 의료시장에 소비된다. 그러나 대부분 비싼 약품에 소비되고 더 비싼 진단 장비에 소비되며 더욱더 비싼 수술 등에 사용된다. 이 모든 것들은 사후 처방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예방의학에 대한 예산은 립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다. 몸의 내부를 청소하고 독소를 배출해서 날씬하고 청결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그렇다. 당신의 예상이 맞았다. 예방의학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가 당신에게 따뜻한 말씨와 부드러운 표정으로 깨끗한 음식으로 몸을 청소하면 날씬하고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각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신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오고 싶어하는 이 상업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많은 방송이나 광고 매체에서 날씬하고 건강하게 되는 비밀이라거나 핵심 열쇠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에만 연구해온 내가 보장한다.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내부 청소, 즉 독소 제거다. 그래서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마약 및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독소 제거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중독자들의 신체에서 잔여 약품과 독소를 청소함으로써 마약 중독 증세와 알코올 중독을 말 그대로 제거하고 있다는 말이다. 내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몸 내부를 청소해서 생생한 활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각종 통증과 질병의 위험에서 손잡아 구해주는 일이다. 당신은 이런 대청소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한 후
체험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나는 어떻게 이런 단순하고 중요한 일을 모르고 살아면서 병원에 돈과 시간을 헛되이 헌금했을까 하며 한탄할 것이다. 왜 어떤 차는 5년 타고 폐차하고 어떤 차는 50년 타고도 생생한가? 왜 어떤 사람은 약과 수술로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면서 50에 죽고, 왜 어떤 사람은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100년을 쌩쌩이 살다가 잠자듯이 평안하게 세상을 마감하는가? 온갖 미끼와 현학적인 의학 용어로 당신의 몸을 유린하는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시라. 원래 진리는 단순한 법이다. 에너지는 왜 몸 청소에 중요한가?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음식이다. 그렇다면 몸속에 무엇을 연료로 넣어야 하며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할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몸속에 많이 넣고 지방을 넣지 않으면 된다. 순수한 자연의 물을 마시면 된다. 화학물질과 중독성 물질과 정제약품을 몸속에 넣지 않으면 된다. 정제소금, 정제기름, 정제설탕으로 몸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스스로 알아서 매일 독소를 배출하게 된다. 공장 음식이 아닌 산이나 밭에서 나온 신선한 음식을 먹기만 하면 저절로 대변과 소변과 땀을 통해서 독소는 배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음식 말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깨끗한 음식으로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도 한 번도 충분히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다. 무엇일까? 돈? 아니다. 당신은 틀렸다.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가 음식과 내부 청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인간은 에너지만 넘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불편하며 지친다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고갈된 상태란 무엇일까? 바로 죽음이다. 에너지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당신은 에너지를 볼 수도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 그러나 활기찬 사람을 보면 금방 에너지가 넘치는군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존재한다. 인간이란 에너지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 몸은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육체적 과정도 수행할 수 없다.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생각해보자. 가만히 있는데도 피를 팔팔하게 순환시키고 심장을 저절로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몸의 더러운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쓰레기를 배출하라. 몸의 내부에 독성 물질이 쌓이고 배출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쓰레기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간의 몸은 반드시 연료가 필요한 기계와 같다. 인체의 각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은 자동차와 같다. 우리 몸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등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독성 물질을 생산해낸다. 내부적 요인이란 끊임없이 생산되는 세포 쓰레기를 말한다.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매일 수천억 개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환된다. 다 사용되어 수명이 다한 세포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배출되어야 한다. 이때 우리 몸의 배출기관, 소장과 대장, 방광, 폐, 피부 등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된다. 새로운 세포로 대체해야 하는 과정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현상은 마치 우리 몸이 스스로 음식을 소화시키고 피를 순환시키는 것처럼 자연적인 과정이다. 이처럼 내부적인 쓰레기 청소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이란 우리가 매일 몸속에 음식물을 넣어서
발생하는 독소와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쓰레기란 몸의 모든 세포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실체 활동의 마지막 결과물이다. 모든 세포는 그 자체가 우리 몸의 축소판이다. 세포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주고 무엇을 배출하는지 말해준다.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 그렇다. 문제는 우리 몸이 배출기관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용량을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처럼 아주 간단하다. 당신이 오늘 배출할 능력을 초과한 독성 물질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했다면 그 독소는 당신 몸 어딘가에 침투해 있거나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현대 상업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이 몸 안의 독소 청소에 대해 무심하다는 걸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불필요한 각종 약물과 수술로 인해 몸이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될 뿐이다. 쓰레기 때문에 몸이 막히고 틀어지고 냄새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우리 몸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몸 청소는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궁금하다면 예를 들어보자.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배출되지 못한 쓰레기 더미 때문에 팽창된 아랫배를 움켜쥐고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배변 완화제를 먹고 있다. 위장의 활동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체의 활동인데도 약을 먹지 않으면 대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지 못해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으며 혈압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축농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몸 내부의 더러운 독소와 쓰레기를 신속히 배출하지 못하고 쌓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신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인간의 몸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정 능력을 분명히 갖추었다. 그러나 신께서 허락한 음식을 먹을 때에만 이 자정 능력이 작동된다. 그러니까 자정이 가능한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다. 끊임없이 쏟아 부어대는 독소를 우리 몸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욕조에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보자.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채울 때 욕조 수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흘러넘치게 된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에 독소가 가득 차면 흘러넘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증과 질병이라 부른다. 인간의 몸이 불필요한 독성 쓰레기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혈관이 막혀서 세상을 하직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혈관이 막히는 동맥 경화 현상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다. 찐득하고 독성이 가득한 쓰레기 물질 때문에 막히는 것이다. 신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 독성이 가득한 공장 음식에 중독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신은 또 얼마나 자비로운가. 신에게 사죄하고 쓰레기를 청소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그동안 방바닥을 청소하지 않았고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았고 이불과 침대 커버를 오랫동안 빨지 않았고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지 않은 그릇과 접시가 쌓여 있다면 퇴근 후에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는가? 그러면서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누가 집을 저렇게 더럽혀 놓았지? 인간의 집이 아니군. 그러나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일을 무시하고 있다.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상관없이 말이다.